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공세 전환을 외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잠시 뒤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이 외부 주자 입당으로 탄력을 받은 국민의힘은 경선 준비에 더욱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경쟁 후보들의 공세를 받던 이재명 지사 이제 적극 반격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2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사 측은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예비 경선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앞선 예비 경선에서 김 빠진 사이다가 됐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본 경선에서는 경쟁자들의 네거티브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과 공세 전환을 예고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사는 어제 TBS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재명 다음을 잃은 것으로 진단하면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면 반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에서 여성 경제인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텃밭을 다지고 가상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팬미팅을 합니다. 이 일정이 끝난 뒤 이재명 지사의 공세 전환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온라인에서 노동자 10,000명 지지선언식을 열고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온 국민 평등 병역 등 자신의 공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김두관 의원은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네, 이어서 야권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죠. 네, 언급되는 범야권 주자만 10명이 넘는 가운데 경선준비위원회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앞서 경준이는 9월 하순인 추석 연휴 전까지 경선 후보를 8명 정도로 추리는 안을 유력 검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차 컷오프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또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올지 등이 주목됩니다. 최 전 원장의 입당에 자연히 야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 전 총장은 입당 여부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며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자신했습니다. 저도 윤 전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있지만은 그런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주변의 인사들도 저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제3지대론을 위한 포석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최 전 원장의 합류로 경선 버스에 탈 사람은 다 탔다며 다른 주자 합류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당 내부에서 몇 사람이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탈 사람은 내가 보기에 끝난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그 버스를 아마 타기 힘들 거예요.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그래도 그 버스를 타려고 노력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이런 가운데 당내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오늘 대구시당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경선버스가 더욱 탄력받을 전망인 가운데 다른 후보들의 전략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